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가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찌됐건 저는 최대한 이 아이에게 같이 극복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것도 어찌됐건 저희에게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가진 편견 같은 거예요. 아이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안녕? 난 윤지우야. 난 아빠랑 안 살아. 난 아빠랑 안 살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소문이 빨리 난 것도 있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본인이 먼저 딱 이렇게 오픈을 하고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당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다르긴 네, 하다. 좀 그거를 네, 마음속에 그러네요. 꿍 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또 그러니까. 지우가 이 아빠 해요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아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게 들렸었어요. 네네. 근데 또 제가 그 농담 삼아 한번 그래봤어요. 너 진짜 저 삼촌이 네 아빠였으면 좋겠어? 또 아니래요. 사람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심리로 어떤 아이가 의미로. 근데 이거를 막 진짜 뭐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럼 동생이 필요해? 그럼 동생은 또 싫대요. 근데 언니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언니를 낳아줄 수는 없죠. 동생은 근데 아빠의 부재 이 단어 표현이 정유 씨한테는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못 해주는 거 내가 2배, 3배, 4배의 사랑을 더 줘서 그런 마음이 네, 있었어요. 그런 마음 네, 있으시죠. 너무 내가 있었어요. 그만큼의 사랑을 네. 더 줘서 아이가 그 면에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하고 같이 안 살아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반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그러실 수도 있을 누구보다도 거라고 그럴 봐요.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누구보다.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정말 이거를 공식하고 싶지 않았던 게 우리 아이와 나는 정말 너무 괜찮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막 저 길 가다 떼를 쓰고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봤어. 그러면 쟤는 뭐 저래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너무 싫고 그냥 모든 우리 가족 안의 문제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질까 봐 제가 그래서 되게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기가 싫어서. 네. 근데 그것도 제 편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요즘 세상이 또 그런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은 가정이 이제 좀 네. 비중이 커졌어요. 네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한부모 가정이 너무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다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새는 너무 뭐 한 반에 10명이면 뭐 다 반은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왜 내 애가 그 반에 속해야 돼? 약간 이랬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반에 속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거를 그래도 최대한 엄마니까 좀 피해 가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그 이혼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는
사실 정윤 씨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과 불행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본인들이 정말 고심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가정사는 제3자가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거나 재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정윤 씨 삶에서 아이한테 몰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내지는 댓글에도 진짜 막 험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 댓글을 안 보지만 제 주변에서 댓글을 보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윤 씨에 대한 댓글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반응이구나. 어찌됐건 그 댓글이 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저도 그때 고민했던 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가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찌됐건 저는 최대한 이 아이에게 같이 극복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것도 어찌됐건 저희에게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요. 정윤 씨 말씀이 맞는 게요. 생각보다 우리들이 미처 느끼지도 못하게 오랜 동안 갖고 있는 편견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우리가 이제 정말 편견적 사고를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들을 툭 던졌을 네. 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걸 또 받는 상대방은 이제 굉장히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정윤 씨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혼했다는 건 이제 대중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좀 제가 들으면 조금 더 그거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제가 것 좀 같아요. 뜨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딱히 명확한 어떤 상황을 막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지우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오히려 6살 때까지는 좀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명확해지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윤 씨가요. 지우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이해력이 좋고 말도 잘하는 아이예요. 그건 분명한데요. 언제나 나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얘가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죠. 근데 약간 우리 정윤 씨가 지우한테 엄마의 이혼 또는 아빠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 이거를 너무 어른한테 내지는 청소년한테 설명해 해주신 것 같아요. 청소년한테 설명해 해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모호, 네, 그렇죠. 네. 막연하죠. 네. 막연하고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면 늘 모호함은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그래서 정윤 씨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 것부터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에 정윤 씨의 나름의 마음의 어려움과 그 허전함과 실망감과 아픔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얘 나이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살짝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 전에 이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좀 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제가 너무 길게 말을 하는 건지 그래도 한 10분 안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자자. 그래서 또 자고. 그래서 얘기를 끝까지 마무리를 해봤던 적이 없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도는 해봤었는데. 네. 아니 하루에 오늘 당장 오늘 하루에 네. 이거 기승전결 다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정윤 씨의 저 깊은 마음속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에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혼하는 가정 내에서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다른 쪽 부모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서로 안 네,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을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는 다 너무나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이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실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아이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요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이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는 커서도 아빠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청년이 말하는 아빠의 부재는 내가 아빠가 안 계셔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빠와 직접 할 수 있는 경험이 적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빠의 부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의 부재를 반드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정윤 씨도 내가 3배, 4배, 5배 사랑을 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아빠가 계셨는데요. 지옥 같았어요. 이런 집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은 아빠가 부재였다면 난 더 행복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빠가 계시냐 안 계시냐로 이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안 받고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덜 주는 사람으로 크느냐 하는 거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걸로 인한 아빠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추억, 네. 경험이 좀 적죠. 네. 그걸 이제 아빠의 부재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들이 이제 신체 놀이를 많이 할 때 이렇게 막 번쩍 많이 들고, 돌리죠. 네, 이러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힘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능력들을 애들이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활동. 그런 의미로 있어. 네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오토리티라고 해요. 권위적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머니를 통해서 못 배우나요? 그럼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른.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건강한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건강한 권위를 통해서 사회의 규칙과 질서와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네. 그래서 부모가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반사회적으로 커요. 남의 권리라든가 사회의 법이라든가 질서를 막 어기고 짓밟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네. 얘기해주고 기억나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리고, 네. 제가 안 그래도 네. 그 몸으로 놀아주는 거에 대한 나름 컴플렉스가 있어서 엄청 몸으로 놀아줬어요. 그래서 허리가 다 나갔어요. 아유. 그래서 허리가 다 나갔어요. 아유, 들고 외치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본인 몸이 또 재산분이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되게 자중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이제 약간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왜냐면 워낙 씩씩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또 마음속으로 내가 더 힘을 내서 너무 파이팅이 넘치면 또 내가 채워야 되겠다. 우리 애는 아빠가 함께 시간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절대 듣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 마음 있는 것 안에. 같아요. 네. 전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또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같이 또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랑 있으면 저는 완전 천하장사가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 짐을 드는 것도 힘든데 아이랑 있을 때는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거든요. 제 인생이 모든 게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전혀 불편하거나 힘듦은 없는데 어허. 그러니까 주변에서 항상 저한테 걱정했던 부분. 정말 너는 괜찮니? 난 너무 괜찮아. 나 너무 괜찮은데 왜지? 네가 괜찮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너무 괜찮거든요, 사실은.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아이한테 맞춰진 건 정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상하지 않고 지금은 나한테는 지우가 있으니까 지우에 대한 육아가 최우선이고 배우 최종류는 없어요. 그냥 지우 엄마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말이 그러니까요. 조금, 예.
먹먹하기도 하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정유 씨 말씀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그 마음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네. 내가 사람이 태어나서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저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내 팔다리 같은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거. 뭔가 저는 지금 좀 너무 제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제가 없다라는 표현이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러면 지금 아이 키우면서 요거는 좀 내가 포기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달라져. 시간을 많이 보내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죠.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는 거고 애 스케줄부터 보게 되고 아이 픽업 시간을 먼저 체크하게 되고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듯이 그냥 밥을 먹어도 내 새끼가 먼저 먹는 게 먼저고 근데 모든 선택에 있어서 모든 1순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진짜. 보시다시피 저는 맨날 일하러 다녔고 너무 그냥 저는 제 나름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 괜찮니? 너 진짜 괜찮은 거 맞니? 나 너무 괜찮은데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난 지금 너무 괜찮아. 막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도 사실은 아니 저는 그냥 상황적으로 사람들은 저를 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막 극복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일상이 사라져요 잘. 그래서 내가 굳이 정유 씨 여기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우리 최정유라는 이 배우는 이 지우 엄마는 굉장히 꿋꿋하고 씩씩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유 씨의 이러한 굉장히 좋은 장점인 꿋꿋함과 씩씩함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씩씩하고 꿋꿋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약간 지우처럼 과유불급이야. 인간으로서 그냥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마저도 이 씩씩함과 꿋꿋함으로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게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니까 나 이러다가 일을 못하고 살면 어떡하지 생각이 갑자기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배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연기, 방송에 나가는 건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난 먹고 살 길이 없네? 나 혼자는 먹고 살 수 있어도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는 내가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가 딱 그럴까? 그렇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전문직이 아니니까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 타임으로 뭐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막 동네 알바를 알아봤어요. 멀리 못 가고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알아봤고 근데 나이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알바가. 그래서 또 내 나이에 맞는 걸 하려면 시간대가 안 맞고 우리 아이의 패턴과 안 맞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나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동산 중개사 일을 이렇게 자격증 시험 보는 걸 조금 해서 그래서 그걸 이거 정말 최적의 직업이다. 왜냐면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배우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아는 후배가 누나 이거 한번 관심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시려고 해봤어. 제 주변에선 제가 뭐든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알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언니 혹시 이런 것도 관심 있어? 하고 제안을 주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라이브 커머스였는데 두 가지 아이 양육하면서 이제 여배우 일을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만만치 같은데요. 처음에 네. 저는 이제 아이 낳고 6년 만에 이제 드라마 복귀를 했었어요. 물론 한두 달의 준비 시간은 있었지만 그 한두 달조차도 저는 이 드라마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애한테 하려느라고.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가긴 나갔어요. 이제 촬영도 하고 했는데 이제 막 그때 처음으로
누가 이제 댓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 댓글을 찾아봤어요. 돈 받고 일을 하면 관리를 좀 하라고 이런 댓글이 딱 나온 이게 거예요. 진짜 와닿는다. 그 말을 듣고서 제가 나 미쳤구나.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내가 너 이럴 거면 왜 와서 이렇게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고 맞아. 왜 개런티를 받고서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 하면서 최선을 다하진 않았던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한 이만큼은 집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나와 있어도. 제가 동탄 쪽 살 때였고 촬영장은 다 일산 파주 막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멀다.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만약에 예를 들면 12시에 끝났어? 그럼 나 집에 가면 한 1시, 2시 되는데 가서 씻고 애를 보고서 재우고 옆에서 잠깐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지금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일찍 끝나서 집에 충분한 시간이 되는 날은 집에 갔고 그러지 않은 시간은 이제 일산 근처에 아예 숙소를 잡고서 이제 아예 좀 거기 집중을 했었어요. 윤지 씨가 그렇지 강원도에서 막 네네. 끝나는 내 얼굴 거 잠깐 나갔다고. 보려고. 잠깐 보려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죠. 아니 저는 그게 냄새라도 맡아주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맞아. 저만의 열성이었던 것 맞아. 같은데 애를 키우면서 드라마 촬영을 하는 그 시스템은 제가 몸이고 마음이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연습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다른 시간 관리, 뭐 엄마 그다음에 체력 관리, 그다음에 이 얼굴 관리 다 너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이건 반드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아마추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요즘에 이제 그 인텐시브 마더링 그래가지고요. 과잉 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는데요. 과잉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아이 옆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줘야지만 아이가 행복하고 그 사랑을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잉 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 옆에 머무려고 해요. 자녀 곁에 머물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 과도하게 과잉 모성, 과잉 부성이 생겨나는 이유들은 이게 이제 미안함 때문이거든요.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미안해서 또는 내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이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미안함, 죄책감이 이제 그 마음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옆에서 언제나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의외로 아이들이 좀 이기적으로 큰다든가 또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좀 잘 안 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적절한 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정윤 씨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활력도 강하고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체면을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분이시네요. 네, 굉장히 꿋꿋하고 그러시네요. 저 선생님 말대로 참 꿋꿋하다라는 게 진짜 이렇게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게 행동에서도 그렇게 막 느껴져. 네. 근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꿋꿋하고 씩씩하고 막 이겨내야 돼 막 이러면요. 애들이 그 부모가 막 태산이야 태산. 태산이야 태산. 산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못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의외로 자기 자신과 부모를 비교하면서 나는 부모보다 훨씬 좀 나약하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정윤 씨가 씩씩하고 꿋꿋해요. 되게 장점인데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느꼈던 인간 최정윤이 느끼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마음의 힘듦을
대체로 표현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간직하고 가는 편이에요. 네. 이 마음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딸하고도 나누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도 나누는 거. 네. 이걸 조금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